네, 국회 정개특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틀 전에 4개월 만에 정개특위 회의가 다시 열리긴 했는데요.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입장차는 여전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날 저희가 정개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개특위 소속인데요. 최형두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네, 이게요. 네. 예, 이게 여야 합의도 뭐 쉽지 않지만, 네. 저는 뭐 사실은 이번에 이 선거법 협상은 직접 담당이 아닙니다. 저도 정개특위이기도 합니다만, 네, 네. 이 선거제도를 이제 일소위에서 하고, 저는 선거운동이라든가 정당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이 소위 쪽이어서, 네. 직접은 아니지만,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이 여야 의원들 150여 명이 모였던 초당파 정치개혁 의원 뭐 연구 모임도 했고 네네. 또 수많은 토론을 했는데 사실 이게 그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간단치 않았습니다. 첫 번째 선거제 개혁의 기본 목적은 결국 국민의 뜻이 국회에 그대로 반영돼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국민이 투표한 만큼 의석수가 배분돼야 된다는 건데 그 방식이 이제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치 않았던 것이 이걸 하려면은 사실은 선거 제도 자체 지금 우리 소선거구제 아닙니까? 네. 한 선거구에서 하나를 뽑는다. 그 당초 논의는 대선거구, 중대선거구 이렇게 해서 유럽에서도 하고 있는 이런 방식을 많이 논의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오히려 뜻이 더 골고루 반영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제 국회 공론조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중대선거구 이런 건 맞지 않다. 그러니까 아무튼 소선거구는 소선거구로 가자. 여야가 예. 이제 대충 합의를 본 걸로 이해를 하면 되고. 합의를 본 게 아니라 사실은 뭐 민주당에서 우리 이탄희 의원이라든가 이런 많은 좀 소장개혁적인 의원들은 대선거구로 가자 이런 주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그건 맞지 않다. 우리는 우리 동네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이 좋겠다라는 여론이 많다 보니까 이제 아예 그게 소선거구로 그냥 좁혀져 버린 거죠. 좁혀지면서 남은 것은 지금 이제 비례대표 배분 문제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여야가 그나마 의견 접근을 본 건 소선거구는 유지를 하고 비례대표제는 일단 권역별로 간다까지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봤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권역별도 의견 접근 본 거 맞습니까? 네, 이건 이제 우리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 여야 원내대표하고 또 협상 여야 이제 정개특위 간사들 간 모임을 계속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이제 그 중재안 같은 것인데 이게 이제 그 병리평으로 가자. 연동형은 지금 우리 그 현실에 좀 맞지 않으니 병리평으로 가되 권역별로 하면은 이 비례대표의 여러 문제 또 우리 소선거구제의 문제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했고 그 제안에 대해서 이제 우리 당은 의원총회를 거쳐서 김진표 의장의 안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약간 수긍한 상태인데 민주당은 또 그게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불가피하다는 분도 계시고 또 개혁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맞지 않다는 분도 계시고 지금 정리가 명확히 안 된 상황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쟁점이 딱 이렇게 좁혀지네요. 병리평이냐 연동형이냐 그다음에 비례대표 숫자를 몇 명으로 할 거냐 이거잖아요. 좀 약간 단순화한다면. 그렇죠. 자 그러면 그리고 권역별이라는 게 또 중요한 변수입니다. 권역별로 갈 것이냐. 이게 병리평도 권역별 병리평하고 그러니까요. 전체 그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튼 국민의힘은 연동형은 절대 안 된다 이 입장 맞습니까? 그렇죠. 연동형 결과를 해서 지금 지난번에 민주당 스스로가 연동형으로 정의당이랑 합의하고 우리 당은 배제한 채 밀어붙였다가 스스로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자기 모순을 왜 빚었습니까? 그 모순을 민주당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야가 합의를 못 봐갖고 법 손 못 대면 지금 연동형으로 그냥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신당 논의가 그 소수적 신당 논의가 정말 그 본물처럼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선거제도가 개혁되지 않은 채 선거제도가 여야 합의로 새로운 방식으로
물꼬를 잡지 않은 채 그대로 두면은 네. 이제 준연동형 캡이 풀리면서 47명 전체를 이제 연동형으로 뽑게 되면 되니까 이럴 경우에 이제 소수 정당들이 의석을 얻을 확률이 높아져서 이제 소수 정당 창당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연동형으로 가면 국민의힘은 어쩔 수 없이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병립형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지난번부터 우리는 이런 연동형이 우리 정치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연동형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인데 그래서 사실은 원론으로 돌아가자면은 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우리 당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가 오히려 비례성 대표성을 높이고 또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고 하는 이런 좀 더 나은 방식이 아니냐. 또 그것이 실제로 유럽의 국가에서도 일부 되고 있으니까 여러 비례성 대표성을 높이는 문제라고 했는데 뭐 그 역시도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대선거구든 중대선거구든 소선거구가 낫다는 일반론에 따라서 여야가 선택의 폭이 없어져 버렸죠.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가 안 된 거에 대해서 상당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랬으면은 상당히 저는 비례성 대표성을 현실적으로 많이 개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아무튼 근데 이제 국민들의 여론도 어느 정도 소선거구제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론도 수용하면서 또 대도시 같은 경우는 중대선거구로 해서 지금 저 서울이나 이제 보면은 골목 단위로 선거구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시의원, 구의원과 거의 차이가 없는 이런 선거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의견 접근이 소선거구제로 갔다면 더 이제 일단 얘기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죠, 의원님. 그렇습니다. 자, 근데 또 저희가 엊그제 김영배 민주당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지금 비례 의석수가 47개잖아요. 이걸 병립 24, 연동 23개로 하자라는 제안도 있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정의당 입장에서 후퇴 아닌가요? 그게 이제 원래 그렇게 지난번에 연동형으로 가자 그러다가 민주당도 부담스러워하고 해서 그때 지난 선거법 때 우리 당을 완전히 배제한 채 단독 민주당과 정의당이 밀어붙였던 그 선거법이 이제 준연동형이 바로 그런 시스템이죠. 연동형으로 100% 하지 말고 일부는 연동형을 하고 일부는 병립형으로 하자. 뭐 그 이야기인데 똑같은 이야기죠. 똑같은 얘기고. 오히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기억이 지난번에는 30석, 17석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조금 연동형의 비율을 좀 줄인 셈이죠. 아무튼 이것도 못 받아들인다. 이것도 별로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말씀 그렇게 일단 지금 상당히 깊이 논의되고 중 하나는 권역형 3권역 병립형 비례대표 방식입니다. 그게 지금 김영배 의원 인터뷰에서 잠시 언급됐습니다만 우리 당에서는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좀 그래서 의원총회 대략 의견이 모아졌고 민주당에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데 다만 이제 비례대표를 좀 더 늘려야 된다.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 처음에 연동형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또 당내 의견이 많아서 분분해서 이걸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권역별 북부, 그러니까 수도권과 중부, 남부로 나누는 이런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도 국회 의석수를 좀 잡고 또 동서라는 것을 화합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보다 큰 동서를 뛰어넘는 광역의 정치인들 좀 이런 정치인도 배출해서 너무 소지역의 소선구 자기 지역의 이익에 매달리지 않은 좀 국회의원을 만들어내자는 이게 사실은 김진표 의장안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것인데 사실 권역별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권역별인데 근데 그렇지 않을걸요. 권역별 때 정의당의 입장은 현행의 구도에서 왜냐하면은 이게 정의당 같은 경우 정의당 정당의 득표율 정당의 의석수 예상과 관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7석도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이 소수당의 경우에는 전체를 연동으로 해야 나눠 가질 수 있는 의석수가 커진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 연동형으로 그냥 가게 되면 이제 민주당 안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것도 모순적인 것이 지금 위성정당을 하게 되면은 아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도 좀 당혹스러운 대목이 많을 겁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른바 조송추인가요? 조추송? 예, 조추송인가요? 예. 예, 그분들이 대해서 지금 뭐 당을 만들겠다, 출마하겠다는 데에서 굉장히 난처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민주당 전체 지지율에 미칠 영향도 민주당의 어떤 선거 구도에 미칠 영향을 난처해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바로 이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겁니다. 지도부가 안 받아들일 거다.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안 만들더라도 이분들이 이제 만들겠다. 그래서 서로 자매정당이라고 하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정의당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의당이 실력으로 해야지 선거 전략을 잘 짜야지 지금 이거 한다고 해서 연동형으로 100%로 하고 47석 혹은 60석으로 한다 그래서 그게 정의당으로 많이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수많은 신당 논의가 있는데 그 당에서 9석씩을 가져가면은 정의당이 큰 덕을 보겠습니까? 오히려 정말 큰 현실적 원칙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데드라인이 언제까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 개정 문제 관련해서? 이 벌써 많이 넘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좀 특별했던 것이 선거구 획정 문제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선거 제도가 소선거구냐 중대선거구냐에 따라서 확 바뀌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불가피하게 소선거구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좁혀져서 가고 있는데 지금 뭐 역대 선거법 협상을 보면은 거의 뭐 선거일 한두 달 전에 막 마무리되고 해서 한국 우리 정치에서는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국민의힘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